69이 되자 하루가 길어졌다. 시간이 많아져서가 아니라 나눌 사람이 없어서였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급할 일이 없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아침밥 시간, 병원, 예약, 장 보는 날 같은 것들이 하루를 쪼개놓았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었다. 밥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됐고 외출도 굳이 하지 않아도 됐다. 그렇게 하루를 흘려보내면 저녁이 왔다. 혼자 사는데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았다. 익숙해진 건 조용함이었고 외로움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켜면 사람들이 웃고 있었고 끄면 집안이 너무 조용해졌다. 어느 쪽도 편하지 않았다. 그래서 문화센터에 등록했다. 글쓰기 수업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잘 쓰고 싶어서라기보다 일주일에 2번이라도 집 밖으로 나갈 이유가 필요했다. 집에만 있으면 하루가 더 늘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첫 수업 날 교실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다들 말수가 적었고 서로를 유심히 보지 않았다. 나도 그랬다. 괜히 눈이 마주치면 어색할 것 같았다. 내 옆자리에 앉은 남자는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아직 난방이 덜 된 교실이었는데도 코트를 벗지 않았다. 그는 연필을 손에 쥔 채로 가만히 있었다. 글을 쓰다가 멈추고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손이 조금 떨리는 게 보였다. 강사가 자기소개를 시켰다. 그는 이름만 말했다. 짧고 낮은 목소리였다. 나도 비슷하게 말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업 내용은 거의 기억나지 않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남자의 손이 떠올랐다. 연필을 쥔 손, 조심스러운 움직임. 별일은 없었다.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다. 그런데도 하루가 조금 덜 길게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다음 수업 날짜를 달력에 표시했다. 왜 그랬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다. 2번째 수업날 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버스를 놓치기 싫었고 교실에 먼저 앉아 있고 싶었다. 괜히 서성이다가 자리를 정하는 게 싫었다.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이미 몇 명이 와 있었다. 내 자리는 비어 있었고 잠시 후 그 남자도 들어왔다. 회색 코트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그는 나를 보고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인사라고 하기엔 너무 작았지만 못 본 척한 건 아니었다. 수업이 시작되고 우리는 각자 글을 썼다. 오늘 주제는 하루 중 가장 오래 머무는 생각이었다. 나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글을 쓰기 시작했다. 집, 부엌, 저녁, 불 켜진 거실 같은 단어들이 떠올랐다. 특별할 게 없는 생각들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강사가 몇 사람의 글을 읽어줬다. 내 글도 포함돼 있었다. 잘 썼다는 말도 못 썼다는 말도 없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정리를 하고 일어나려는데 그 남자가 먼저 말을 걸었다. 글 잘 읽었습니다. 갑작스러워서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잠깐 망설였다. 감사합니다. 그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덧붙였다. 담백해서 좋더라고요. 칭찬인지 평인지 애매했지만 이상하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담백하다는 말이 지금의 나와 잘 맞는 것 같았다. 나는 그에게도 비슷한 말을 했다. 그의 글은 읽기 편했다고, 말수가 적어서 더 그랬다고. 그는 잠깐 웃었다. 크게 웃지는 않았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그게 전부였는데 나는 그 표정을 오래 기억하게 됐다. 엘리베이터 앞까지 같이 걸어갔다. 그는 어느 쪽으로 가냐고 물었고 나는 버스를 탄다고 했다. 그도 갔다고 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불편하지는 않았다.
밖으로 나오니 바람이 차가웠다. 그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네요라고 말했다. 아주 평범한 말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말로도 대화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조금 놀라웠다. 버스 정류장 앞에서 우리는 멈췄다. 그는 먼저 말을 꺼냈다. 다음 수업 때도 뵙겠죠. 당연한 말인데도 나는 잠깐 생각한 뒤에 대답했다. 네, 아마도요. 버스가 왔고 우리는 각자 탔다.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는데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쳤다.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데 표정이 조금 느슨해 보였다. 집에 돌아와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그 말을 떠올렸다. 담백해서 좋다. 그 말이 오늘 하루를 오래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했다. 다음 수업이 조금 기다려진다고. 세 번째 수업날 아침 나는 괜히 달력을 한 번 더 봤다. 아직 12월은 아니었지만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아침에 나오면서 목도리를 챙겼고 버스 안에서는 다들 옷깃을 여미고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다는 걸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교실에 들어가니 로비에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다. 강사가 연말에 글을 모아 나눠주겠다고 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 누군가는 손주 이야기를 했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업이 시작되고 나는 자꾸 집중이 흐트러졌다. 글보다 사람들 얼굴이 더 눈에 들어왔다. 그 남자는 오늘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고 회색 코트는 여전히 벗지 않았다. 연필을 쥔 손이 지난번보다 덜 떨리는 것 같았다. 그걸 알아차린 내가 조금 우스웠다. 수업이 끝나고 그는 나를 불렀다. 정확히는 나를 기다렸다.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간 뒤에 말했다. 혹시 크리스마스에 계획 있으세요? 질문은 갑작스러웠지만 부담스럽지는 않았다. 다만 잠깐 말을 고르게 됐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게 사실이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반응이 더 긴장됐다. 잠깐 침묵이 흘렀고 나는 그가 무슨 말을 할지 기다리고 있다는 걸 느꼈다. 그럼 저녁이라도 같이 드실래요? 말은 조심스러웠고 눈은 잠깐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이 나이에 누군가와 크리스마스를 보낸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됐다. 괜히 오해하는 건 아닐지 혹은 내가 너무 앞서가는 건 아닐지. 하지만 동시에 떠오른 건 아주 단순한 생각이었다. 그날도 혼자일 거라는 사실. 생각해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내가 말했다. 물론이죠. 그는 웃지 않았다. 대신 안심한 표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래된 코트를 꺼내 입어볼 생각을 했다. 입을 옷이 있어서가 아니라 선택지가 있다는 게 오랜만이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별 내용은 없었다. 잘 지내냐는 안부였다. 나는 평소보다 길게 답장을 보냈다. 그날 밤 나는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오래 생각했다. 혼자 보내도 괜찮았던 날들이었지만 혼자가 아닌 선택지가 생겼다는 게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다음 수업날 나는 그에게 대답을 해야 했다. 그가 생각해 보겠다고 말한 뒤부터 시간이 느리게 갔다. 특별한 일을 한 것도 아닌데 하루가 길어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크리스마스 날짜가 떠올랐다. 그날까지 며칠이 남았는지 세어보는 내가 낯설었다. 혼자 지내온 시간이 더 길었는데도 이런 마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다음 수업 날이 됐다. 나는 평소보다 조금 늦게 교실에 들어갔다. 이미 그는 자리에 앉아 있었다. 회색 코트는 여전히 그대로였다. 눈이 마주쳤고 그는 먼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수업은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글을 쓰다가 몇 번이나 멈췄다. 생각이 자꾸 다른 데로 갔다. 강사가 수업을 마치고 사람들을 불러 세웠을 때 나는 괜히 가방을 천천히 정리했다. 먼저 말을 꺼내야 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가고 교실에 우리 둘만 남았을 때 내가 말했다. 저녁 같이 먹을게요. 그는 잠깐 멈췄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전부였다. 과한 반응도 웃음도 없었다. 그런데 그 짧은 대답이 오래 남았다. 너무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이는 태도가 오히려 편했다. 그날 이후 나는 괜히 하루를 정리하게 됐다. 장을 보면서 크리스마스 당일에 집에 있을지 외출할지 생각했고 냉장고를 정리했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할 것도 아니었는데 손이 바빴다. 옷장을 열어 오래 입지 않던 코트를 꺼냈다. 새 옷을 살 생각은 들지 않았다. 대신 단추가 떨어진 곳을 꿰맸다. 이런 준비가 나에게는 더 잘 어울렸다. 아들과 통화도 했다. 크리스마스에 뭐 하냐는 말에 별일 없다고 답했다가 잠깐 망설인 뒤 덧붙였다. 사람 하나 만나. 아들은 잠시 조용하더니 그래라고 말했다. 그 반응이 나쁘지 않았다. 더 묻지 않았고 더 말하지도 않았다.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를 만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나는 설레기보다는 차분해졌다. 기대가 크지 않아서 좋았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 다만 그와 같은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길 바랐다. 수업이 없는 날에도 나는 센터 근처를 한번 지나갔다. 괜히 그가 앉아있던 자리를 떠올렸다. 연필 소리, 조용한 웃음, 짧은 말들. 이런 것들이 내 일상 안으로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전날 밤 나는 알람을 맞추지 않았다. 늦잠을 자도 괜찮았다. 급할 일이 없다는 게 오히려 마음을 편하게 했다. 불을 끄고 누워 생각했다. 이 나이에 누군가를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했다. 내일은 혼자가 아닐 예정이라는 것. 크리스마스 아침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다. 눈을 떠서 시계를 보고 천천히 일어나 물을 끓였다. 특별한 계획이 없는 날처럼 행동하려 했지만 마음까지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괜히 창밖을 한 번 더 봤고 외출할 시간보다 조금 일찍 준비를 마쳤다. 약속 장소는 동네 식당이었다. 특별한 곳은 아니었다. 평소에도 지나치던 곳이었고 메뉴도 익숙했다. 그래서 더 좋았다. 크리스마스라는 이유로 어딘가를 꾸며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는 이미 와 있었다. 내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행동이 부담스럽지 않게 느껴졌다. 인사를 나누고 마주 앉았다.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불편하지는 않았다. 우리는 천천히 음식을 주문했고 천천히 먹었다. 급할 이유가 없었다. 식사를 하며 그는 말했다.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보내는 건 오랜만이라고. 예전에는 늘 가족이 먼저였고 그 다음이 자신이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비슷했다. 크리스마스는 늘 준비하는 날이었지 쉬는 날은 아니었다. 오늘은 좀 다르네요. 그가 말했다. 네, 나도 그렇게 느꼈다. 식당을 나왔을 때 공기가 차가웠다. 거리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우리는 나란히 걸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았다. 걷다가 자연스럽게 손이 닿았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내 손을 잡았고 나는 그대로 두었다.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오래 남았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우리 그냥 같이 지내보면 어떨까요? 연애라는 말은 쓰지 않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꼭 잡았다. 그러죠. 짧은 말이었지만 충분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크지 않은 웃음이었다. 나는 그 웃음이 마음에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와 불을 켰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더 이상 공허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아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잘 보냈어. 아들은 잠시 후 답장을 보냈다. 다행이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이 놓였다. 연애는 둘의 일이지만 이 나이의 사랑은 주변과도 천천히 맞춰가야 한다는 걸 알았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다. 크리스마스가 특별해진 건 아니었다. 다만 이 계절에 내가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게 됐다는 것. 그 사실 하나면 올해는 충분했다.